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해 학생 처분 변경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서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충 서면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충 서면을 저희가 제출했고요. 이거 좀 뭐 한 2개월 전에 건데 저희가 바빠가지고 이제 또 포스팅을 하네요. 이제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발송을 했습니다. 네, 요즘에 학교 폭력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 폭력 그만큼 이제 뭐 특히 중학생, 초등학생까지야 뭐 그렇게 되더라도 뭐 중학생, 고학년,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입 수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좀 의뢰를 많이 하세요. 저희 쪽으로. 예. 어, 이제 첫 단계는 이렇죠. 이제 학교 폭력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를 하면 이제 사원 조사해서 뭐 전담 교사든 전담 조사관한테 조사를 받고 자초 학교장 자체 종결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대책 심의가 열리죠. 교육지원청에서. 그리고 대책 심의가 끝나고 조치 사항이 처분이 결정이 됩니다. 뭐 1호부터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퇴학 처분까지는 잘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치 사항 즉 처분이 이제 적당하다 생각이 되면 괜찮습니다. 보호자님도 이제 뭐 만족하고 뭐 학생도 만족하죠. 근데 이제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볍다 생각하면 이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불복 절차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하셔도 되고 하나만 하셔도 되고. 네. 90일 안에 이렇게 하시면 되죠. 행정심판은. 첫 번째는 소송이에요. 이제 말 그대로 소송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아니면 뭐 직접 이제 재판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죠. 네. 이제 법원에다가 뭐 각 시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위법성을 다투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하는 행정심판인데 행정심판은 이제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음주운전 사건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교육청은 이제 교육 전문가의 재량 때문에 그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그 결과에 대한 위법과 부당성을 다투는 거예요. 소송은 이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거고 행정심판은 부당성을 다투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면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에는 이렇게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여기 나오죠.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행정심판 종류인 취소심판과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이 됩니다. 반면에 소송은 이제 행정소송법에 보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부당은 없어요. 여기는 그 밖에 공권력의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불행자가 아니라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또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이제 해결할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 심판은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이고 소송은 위법한 처분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도 그 취소 소송에서는 그 부당한 인용 재결은 제외되는 거죠. 대상에서.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각 그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에서 다루는 건 다시 이제 소송은 이제 변호사님들 하시는 거라서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를 하시면 제일 빨라요.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답 몰라요. 저도 사실 뭐 제가 소송에 나가서 해본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시는 거고 뭐 저희도 전담 변호사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행정사기 때문에 심판에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에서는 각 교육지원청의 조치결정 처분에 대한 이제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법이나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좀 좀 한번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위법은 말 그대로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법을 지키지 않은 것 다 위법하다는 거죠. 이제 반면에 부당이라는 말은 좀 과하다? 이게 좀 과한데? 아니면 좀 약한데? 요 정도 수준?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당이란 개념이 비슷해요. 근데 법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인 행정행위 또는 처분에 관하여 재량 행위를 전제로 행정행위가 재량권의 한계 내에 있으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되면 위법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탈이나 남용 안에 해당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량 행위 한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의 법규상 구체적인 공익 목적과 관계에 합당 또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법은 일반인 상식선, 일반적인 사회 통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기존에 했던 사건인데 장난친다고 때렸는데 치아가 파손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서면사과로 끝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돌려가지고 행정심판에 청구해가지고 서면사과 취소받아내고 그거를 학교봉사인가 그 사회봉사를 바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그 처분이 나온 거는 맞죠. 예, 재량행위 안에 있는데 남용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는 이제 재량권,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인 학교의 재량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안에서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합당하고 바람직하지를 볼 수 없는 행위들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릴 때는 절차 상하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위법성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는 학부모님 위원이 뭐 몇 명 이상 참여해야 되고 전문위원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냥 잘 안 오시잖아요, 보통. 뭐 위촉만 받을 땐 좋지 뭐 오라고 하면 싫잖아요. 또 안 가니까 그래서 없이 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이 했다. 그리고 뭐 방어권 보장 안 됐는데 방어권 보장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취소된 사례가 많았고 근데 요즘은 위법성이 100%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진행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보조 확인서를 자체를 진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애가 지난번에 똑같은 친구하고 학교 폭력이 붙었는데 두 번째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학교 폭력 보조 확인서를 내란 말을 안 하고 그걸 아예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좀 그러니까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절차를 잘 지키는데 약간 읍면 단위로 갈수록 약간 이렇게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학생들 해봤자 뭐 일곱 여덟 명밖에 안 돼. 아니면 뭐 한 학급에 한 학년에 한 학급밖에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예 100%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부당한 조치 결정으로 이제 행정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뭐냐면 학생 5명이 한 명을 괴롭혔어요. 뭐 남자 5명이 남자 한 명을 괴롭힌 건데 이제 스파링 핑계 때리기도 하고 이제 뭐 장난친다고 막 성기도 만지고 이런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뭐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하면서 가는 척 하면서 빵 셔틀 시키고 뭐 이런 걸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피해 학생은 보호자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학폭위 때는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네, 좀 유명한 엄청 큰 데거든요. 학폭의 1호 제1호 변호사 제가 알기로 학폭에서 거의 처음으로 학폭 뭐 했던 변호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변호인 의견서 작성해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에 참석을 했고 이제 4명에게는 학교 교체라는 꽤 높은 처분이 내려졌는데 근데 이제 한 명에서만 교내봉사 처분이 내려진 거예요. 좀 의아하죠. 똑같이 했는데 4명은 그랬고 한 명은 왜 교내봉사지? 그 학생이 뭐 특별하게 찾아와가지고 뭐 용서를 빌었다거나 뭐 사과 편지 쓴 것도 아니고 아무런 똑같았는데 그 5명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은 잘못한 거 없고 이랬는데 한 명에게만 너무 과도하게 낮은 처분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다가 이제 저희 쪽에 오신 거죠. 보통 학폭위를 행정사로 진행을 하고 심판은 변호인, 변호사들하고 진행하는 사람 많은데 반대로 이제 학폭위는 변호사한테 가셨다가 심판은 이제 저희한테 오는 경우는 참 드물긴 해요. 그래도 보호자님께서 막 주변에 수소문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뭐 학교폭력 예방 카페나 이런 데서 좀 소문이 좋아가지고 저희 쪽에 맡기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저희한테만 반드시 오세요라는 건 아니고 잘 맞는 이제 전문 자격사가 있거나 변호인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학폭위 회의록 열람을 해봤고 한번 봤는데 대충 약간 짚히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대책 심의 때 반성문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학생이 보호자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출하는 거죠. 요식행위죠. 보여주기식이죠. 반성의 대상이 틀렸습니다. 네, 저희한테 가해 학생이 오거나 가해 학생 보호자님 오면 저희는 무조건 그 보호자님을 통해서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사과를 하라고 해요. 그래야지 유리해요. 유리하단 말이 좀 그렇지만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그 처분에 대한 이제 기준 할 때 뭐 반성의 정도, 뭐 화해 정도 여기에서 좀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가해 학생은 조금
잘못된 대상이 틀렸죠. 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한테 내니까 심사위원들은 마치 이제 의기양양해진 거죠. 이 친구가 반성을 하네 있다면서 반성의 정도를 높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만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거기서 뭐 반성한다 뭐 말을 하긴 했지만 다 교내 그 뭐 학교 교체 나왔는데 이 친구만 반성문 제출해서 반성을 하는 기색이 매우 높은 것 같다. 화해하는 의지가 높은 것 같다 해서 막 감경까지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중점으로 해서 청구서를 작성했고 답변서를 받아서 다시 보충 서면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행정심판위원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이제 피해자 진술조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보고 그 다음에 가해 학생 SNS를 보고 그렇게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해 학생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장난치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냈죠. 음.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 및 심각성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가중한 처분으로 바뀌어주기를 요청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또 이렇게 저희가 작성한다고 해서 그냥 마저 보내는 건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보호자님 읽어보시고 보호자님께서 주장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제 가능한 포함시켜 드려요. 근데 법리적으로 좀 안 맞다 이러면은 좀 이게 이게 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은 포함시켜 드리진 않죠.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 논증이 아무리 치밀하고 법리가 뛰어나도 보호자님의 감정적인 부분이 더해지면 행정심판 청구서나 보충 서면은 살아 숨쉬는 생동력을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위법이나 부당성을 다 주장을 하고 마지막에 그리고 몇 가지는 보호자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넣어요. 네. 그래야지 저는 좀 그 문서가 그 청구서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런 생동력을 얻게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모르겠어요. 저는 법원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보호자님께서 최종적으로 컨펌하시고 보호자님 명의로 발송 처리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는 일반적인 법률을 다룰 수가 있고 법률 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임을 하면 그 변호사가 나를 대신하여 내 명의로 모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대행만 가능해요. 작성할 수 있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작성해서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승무행정사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 명의로 발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소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작성하는 거고 그래서 보호자님께서 이제 또 고맙다고 네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보내주셨고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요렇게 됩니다. 일단 뭐 결과 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뿐만 아니라 뭐 행정심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위치 이렇게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